임직원들이 가끔 HL제로 HQ 서비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것이 온에어를 통한 소통을 노력하셔야 될 것이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칼지 내용 개선 및 전자책 시도입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이사장이 되면서 칼지를 저걸로 바꿨습니다. 그때 약속한 것이 전자책으로 그 빈 부분을 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회분이 이 아이칼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페이지 넘기는 게 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불편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 아이칼이 계속 되지 못했죠. 근데 지금 한 2005년도에 시작한 거니까 뭐 지금 10몇 년 지났는데 얼마나 우리 그 솔루션이 좋아졌습니까? 지금 굉장히 그 연맹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시고 변화된 그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사업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그 제안서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입니다. HL1 VA 한 경록 회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6가지 타이틀로 아주 논리 있게 제안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부분이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연맹이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임종민 회원인데요. 이분은 제가 이사장할 때 전산화 위원장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고를 한 분이죠. 지금은 이분이 상당히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연맹의 전산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맹이 전산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또는 IT를 이용해서 직선제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법,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를 가능하다라는 방법을 이제 문제점도 같이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거의 임종민 회원의 결론이겠죠. 문제점은 많이 있다. 가능하지만 연구 과제, 연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 시간 관계상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 지역본부 통폐합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여러분들 또 많은 좋은 의견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번에 마지막 발표가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그 62년 동안의 칼지의 정관리 재규정 변화 및 선거제도에 대한 연구를 우리 HLRLW 조문호 OM께서 하셨는데 또 사정상 참석은 못해서 제가 대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아까 그 발표에 직선제, 간선제는 말씀 안 하셨고 직선제 의견이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부분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상세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보시면 정관계장의 주요 부분 발췌해서 총회하고 총회 성원 및 의결 중족수, 그 다음에 임원의 자격, 우편선거 제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대의원 총회가 1983년도에 개최돼 그때부터 개최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이제 1975년도에 이제 회원 총회로 이제 정회원만 했었고, 물론 초기에 1955년도에 한국항화 소무선 연맹이 발족이 되고 57년부터 이제 정회원, 준회원 같이 해서 이제 정기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그 성원 종족수가 이제 2분의 1 이상. 그래서 2분의 1 이상도 좀 힘들어서 다시 3분의 1 이상으로 또 바꿨다가 다시 2000년도에 2분의 1 이상으로 됐고요. 임원의 작용은 현재 이제 그 2년 이상 여기만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우편선거제도 아까 이제 홈페이지 이용한 거는 그 후에 나왔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해서 하자, 직선제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편선거제도였는데 결국 총회 개최가 불가피할 때 2분의 1 이상 참석 안 했을 때는 이제 우편제도 이렇게 하기로 이제 하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은 우편선거는 시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우편선거제도 폐지가 1984년도에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규정 이제 그 부분 발치를 보면 대의원 구성은 실제로 여러 변화가 왔는데 현재 당연직 대의원의 전직 이사장과 감사 추가하는 게 1999년도에 개정된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그 직선제나 이런 간선제에 대해서는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여러 회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직선제의 장점 또는 단점, 간선제의 장점, 단점.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장 예를 들면 뭐 직선제 하면은 정의원이 지금 현재 분석된 게 한 7.0 정도 되는데, 7.0분 정도 되는데 어바웃으로 그러니까 한 3,500분 이상, 2분의 1 이상이니까 어디 모일 장소가 어디겠느냐, 이것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건한 예로 지금 현재 우리 그 게시판에, 연맹 게시판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보 동의서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정보 공유 동의서가. 지금 현재 우리 회원 중에 몇 분 지금 그 동의서 작성하신 줄 아세요? 100명 하셨습니다. 100명. 지금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10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투표를 하신다 그러면은 몇 분 정도 투표가 참 퀘션 마크고, 어쨌든 우리가 회원분들이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내가 뽑고 하는 게 중요하고 신임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회원님들께서 슬기로운 지혜로 어떻게 풀어갈까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대화니까 질책하는 것보다는, 또는 주문하는 것보다는 대안을 이런 거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안을 좀 제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저희들이 총 취합이 돼서 엑기스만 뽑아내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해라는 여태까지 충분히 들어왔으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솔루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그냥 연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할까요? 아니면 5분 어떻게 화장실 다녀오시겠어요? 예? 진행할까요? 예, 진행하자는 의견들이 많으시니까 앞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시고 여러분들께서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또는 어떤 안을 얘기해 주시면 나오시고 의자가 따로. 근데 답변이 어차피 위원장님 하시니까 예? 어쨌든 그럴까 할까요? 예, 몇 분 안 되시니까 그러면 예. 요것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게 만만치 않아. 예, 반갑습니다. DS5 채토와이즈 김목걸입니다. 예, 오늘 이 공청의 취지가 혁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선 이런 자리를 만들으셨다는 우리 집행부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 1시부터 지금 4시까지 이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하셨습니다. 4시간을 앉아들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문제점이 수십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수십 가지 나오는데 지금 앉아가 1시간에 하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1번 하실 때
1번 첫 번째 하실 때 최용석 부회사장님 미국, 일본, 한국 비교했는데 회원도 참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HA5 BBD 이인수님도 미국 자료 같은 걸 굉장히 실질적인 경험하고 같이 넣어서 제가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우리 AGG 전 이사장님께서도 본부 문제 있는데 이 많은 문제점들을 지금 여기서 앉아가지고 질문을 해결책을 이야기해달라 하시면은 힘들기 쉽습니다. 다시 그러면 1번부터 한 문제를 하나씩 다시 해가지고 짚어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은 또 대충하고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안 되기 쉽습니다. 혁신은 진짜 그걸 바꾸기 위한 혁신이 돼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처음에 아까 하신 그 지적을 하나 하고 조금 정도 들어가고 확실히 결론 안 날 때는 다시 혁신위원회를 인원을 한 50명을 보고한다든가 거기도 우리가 위임을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가지고 연맹본부라든가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오늘 공청회를 연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분, 2개 본부 24분 98가지의 사항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 제안의 핵심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셔서 본인들이 의견 제시한 거에 솔루션을 오늘 여기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는 개념입니다. 오늘 발표한 거의 아젠다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아니고 그거는 라프하게 우리들이 볼 때 이러이러한 면들이 있더라.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거고 지금 이 시간은 개개인이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직선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안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건이 나오면 다시 그걸 취합을 해가지고 방향을 결정해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또 2차 공청회 때 또 논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의미는 아니고 말씀은 상당히 감사합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 아무 의견이나 좋다는 얘기죠. 그거는 참고 삼아 그냥 참고하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H1 AHS 최수건입니다. 앉아서 하시죠. 아이고, 장시간 그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많이 챙겨드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이 지금 이제 본 회의가 연맹 혁신 개선 위원회입니다. 이 연맹이 지금 혁신 개선 위원회 이 청문회까지 오기까지가 왜 왔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초점, 논점의 그 논의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핵심은 지금까지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맹을 혁신하자는 개선위원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스스로가 혁신을 하겠다고 지금 저 회원들 앞에서 앉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연맹이 이렇게 청문회까지 이 혁신 개선위원회까지 만들게 된 동기가 잘 아시다시피 연맹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선거제도에 의한 그런 파행적인 운행 또는 여러 회원들과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선이 만선입니다.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예요. 근데 그 인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그 부의사님께서 그 비교하신 ARL하고 자율연맹하고 저희 연맹하고 비교하신 그 부분에 핵심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회원들의 그 뜻이 얼마만큼 전달이 되느냐는 겁니다. 임원 선출에 있어서. 그래서 임원들이 잘 선출이 되면 아까 그 HFR BDD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내용들이 과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연맹의 그런 자질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데서 문제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선거를 갖다가 제도를 바꾸자. 간선제로 해서는 현재 지금 뭐 다 놓고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맹의 선거제도에서 어느 부분에서 회원들의 뜻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맨 밑에 대의원부터가 회원들의 의사와 반해서 뭐 참여도가 낮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지부장 그 지부들끼리 어떤 그 알력적인 그 싸움, 어떤 그 쟁투 그런 거에 의해서 연맹 이사가 저기 선출이 되고 이사장이 선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회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사가 됐는지 이사가 된 다음에 임원이 된 다음에 2달, 3달 후에 가서야 그 사람의 콜사인이나 카드를 통해서 보는 그런 연맹 구조에서 어떻게 회원하고 소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게시판 좀 바꿔서 소통이 된다?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회원들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적어도 임원이 되실 분을 처음부터 회원들 앞에서 적어도 공약이나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런 걸 좀 알고 그게 바로 소통이 아니겠어요? 서로가? 그래서 적어도 현재 이 제도를 다 바꾸기는 힘드니까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맹의 임원만이라도 지금 현재 뭐 13명 거기다가 뭐 부이사장 3명, 이사장 1명 도대체 10몇 명씩이나 이 회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많은 이사들이 거기 있어서 대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타이틀을 보면 뭐 기획, 뭐 총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러다 보니 진짜 아마추어 무선 연맹의 회원인 무선사가 해야 되는 그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고로 회원들이 직접 같은 회원들 중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임원을 뽑자고 하는 게 직선제의 취지가 아닌가, 회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맹 임원만이라도 직선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그 숫자의 임원들이 아니라 한 10여 명 정도 거기에서 이사장 또 뭐 부이사장 따로 뽑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그 일본 연맹이나 미국 연맹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에서 뽑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좋다고 봅니다. 회원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굳이 우리가 이사장, 부이사장 따로 뽑을 때는 예전에는 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또 뭐 예전에 그 관에 계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 모으시기 위해서 연맹을 좀 뭔가 좀 힘을 써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무색해진 이 마당에는 똑같이 이사회에서 미국이나 일본 연맹처럼 이사장도 뽑고 부이사장도 뽑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맹 그 임원을 구성하고 또 창의적으로 이 회원과의 소통 문제라든가 또 사업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좀 창의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 연맹 임원으로 나가줘서 해야 연맹의 새로운 살 길을 자꾸 찾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아까 뭐 브리핑 하시는 거 보면은 다 돈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뭐 맨날 논농사 씨 앞으로 저 논만 저기 쌀농사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망한다. 그럼 가만히 그렇게만 할 거냐 이게요. 거기다가 새로운 특수 작물도 심고 뭔가 노력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처음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아마추어 무술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도 있으신 분들이 임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제도에서 그 지부장들끼리 모여서 무슨 숫자 저기 게임하듯이 말이죠. 올해는 네가 해라, 올해는 내년은 내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회원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파행이 진행된 것 같아요. 이 결론은 연맹 임원만이라도 직선제로서 분명히 회원들이 뽑을 수 있는 그 아까 뭐 제도상 뭐 인터넷이나 미국 연맹의 정관에 보면 이미 정관에 적혀져 있어요. 우편하고 그 전자에 의해서 그 디렉터를 뽑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방법은 찾으려면 하려고 보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셨습니까? 예.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열정을 가지신 우리 최수건무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예리한 문제가 많이 있죠. 저희는 두 가지를 놓고 다 검토하고 회원들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직선제가 가능하다 또는 이 간선제를 유지해야 된다 의견은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그게 필요한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회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어떤 회원들의 선택 가까이 가능하면 좀 더 어느 게 원만한 일이 되겠느냐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의 그런 어떤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지만 될 일입니다. 연맹에 와서 봉사하는 것이 자기 시간을 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사실 대의원제냐 직선제냐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연맹이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연맹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러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임원단체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이라야만이 나오지 뭐 니 하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연맹의 대의원으로 참석한다든지 연맹에 나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능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직선제라야만이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훌륭한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나오게 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액처런 LUA 김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혁신 앉아서 하시죠. 예, 앉아서 할게요. 혁신 개선위원회가 여튼 발족이 됐는데요. 이 혁신을 해야겠다는 그 요구도 있었지만은 지금 집행부가 구성이 되셔서 이제 이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일 제가 궁금했던 게 이 혁신 개선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집행부도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오늘 많이 준비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전에 지금 부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또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뽑으려고 저희가 어떤 선거제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각자 개성이 있어서 누가 보기에는 훌륭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만한 또는 그 합리적인 시스템은 만약에 뭐 우리가 직접 선거를 해서 임원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회원들의 바람에 미흡하다 그러면 2년 후에 선거를 통해 소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잘하시면 연임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어떤 훌륭한 사람을 뽑고자 어떤 그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시스템을 우리 연맹도 이제 가져야 된다. 합리적인 시스템. 훌륭한 사람이 앉으면 잘 굴러가는 연맹 또는 미흡한 사람이 연맹을 이끌면 미흡하게 돌아가는 연맹이 아니라 일정 부분의 어떤 제도화된 합리적인 또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 맞는 어떤 그 개선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인사들이 우리 연맹을 이끌 수 있는 직선제가 제 노선이고요. 자잘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분들이 연맹을 이끌면서 세부적인 것은 고쳐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한 번에 다 고쳐진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개선위원회의 이 일을 맡기 전에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제가 이름을 걸고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왜 연맹 고문으로서 그냥 조용히 있지. 근데 저는 사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상당한 압력도 받으면서 사명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신을 계속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한 가지씩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사장님이야 임원들도 우리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은 사실 그냥 조용히 그냥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 다 귀찮다. 그런 어떤 그런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아마추어 그 성원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57년 이후에 그때 쭉 우리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성원이 안 돼가지고 총회가 거의 무산되는 시. 그래서 이사회를 임급 이사회를 열어서 이거 성원이다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본부총회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몇몇 그 본부를 빼놓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좀 더 아마추어 무선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신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분위기를 확산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조금 한 분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한번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끊고 나왔습니다. 별로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듣고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거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HL3 알파 마이크 오스카 박기준입니다. 불행히도 저기 제안하신 회원님 저기 명단 보니까 3자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려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맹 이사진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좀 편한 경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한 경로. 연맹 이사나 대의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편안한 경로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나도 연맹 이사가 돼서 좀 기여를 해봐야겠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별 경로가 안 생기더라고요. 우리 규정상. 저는 그냥 회원이거든요. 관심이 없었든. 근데 내가 내년에 저기 한번 나가서 이렇게 기여를 해봐야지. 근데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 20년, 30년 전에 기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요. 내가 지부 임원도 아니고 지부에서 무슨 뭘 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가 없었습니다. 안 생기겠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든 간에 직선제든 간선제든 상관없습니다. 그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들어갈 수 있는 경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갈 수 있는 경로도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분이 좀 아닌 것 같아. 내년도에 바뀔 수도 있는 경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간선제든 직선제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도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아까 회계감사에 대한 그 이슈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외부 회계 법인의 맡겨보이 그 절차상 가자가 없는지만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만 많이 들고 별 의미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건의드리냐면요. 먼저 예산 대안? 그 대안이네요. 대안. 어떻게 보면 대안인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먼저 예산 사용과 정산에 대한 규칙을 또는 규정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런 그 모임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서 쓰고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우리에 맞게 조금만 고치면 돼요. 둘째,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회계 그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 모든 회원들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수증까지도.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스캔해서 올리고 내가 아이도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보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냥 투명하게 공개만 하면 저절로 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잘 녹음되고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분야가 다 받아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그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보고서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DS 테너입니다. 그 직선제권이나 그 회계 쪽은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저는 이제 회비권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 회원이 뭐 4,000명 되고 일반 회원이 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수익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평생 회원 없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 회원 있으나 많아요. 지금 제가 평생 회원이지만 몇 명에서 제가 어떤 건의를 한다든가 어떤 거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평생 회원을 기간만큼 환불을 시켜주고 일반 회원으로 다 돌려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개기권. 제가 지금 저희 단체국인 DSL, KCF 단체장이지만 이 중개기 때문에 저희가 연맹이랑 엄청난 대립이 생겼어요. 그건 뭐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개기가 왜 그 연맹에서 저희가 중개기를 세웠으면은 그거를 연맹에 기증을 해야 되고, 또한 연맹에서 임의로다가 중개기를 배분하고 있잖아요. 구의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용인 그 시니어 클럽들은 작년에 구의를 받았어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겁니까? 원칙이 없잖아요, 지금요, 중개기권이. 그런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꼭 필요한 데 주세요. 안 쓰는 데 회수하고. 그거 왜 못하십니까? 저희 아마추어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작년에 제가 모 시청에 중개기권 때문에 제가 갔었어요. 가서 산에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애먹었어요, 이거 하면서. 지금 저희가 에코링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작년에 연맹에서 저희 에코링크 쓰는데 모 임원진들이 엄청난 해방을 나왔습니다. 그게 연맹에서 지금 하는 자태예요. 왜 전파관리가 저희랑 싸우다시피 했어요?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연맹에서 도와줘야지, 연맹에서 전파관리를 앞세워갖고서는 회원이 뭔가 하는 걸 방해하는 게 연맹이 살 일입니까? 아무튼간 회원이 주인이 되는 연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그거고, 저희 회원들 또한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저희 올해 단체국에 모이 다 가입했지만 일부러 오랜 기간 가입 안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그 임원질도 평생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제가 조사하니까는 임원질도 한 6대 4 정도? 일반 회원이에요. 그러면 여차하면 그만두면 끝이에요, 임원진들. 그런데 그 평생을 왜 필요합니까, 그게? 환불해 주시고 그냥 일반 회원으로 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평생 회원에 관한 말씀은 참 우리가 환불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이걸 회원을 없앨 수도 없고 딜레마입니다. 오랜 동안 사실 일본은 평생 회원을 없애버렸죠. 어떻게 없앴는지 제가 연구 좀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만 아직 답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연맹의 큰 숙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아마 계속해서 연구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숙제는 아닐 거고요. 중개기에 관해서는 에코링크 등 여러 가지 중개기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이사장 시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계 법령이 하루빨리 정비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관계 법령이 정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게 됐습니다. 하여간 2005년인가 6년인가 제가 일본 햄페어를 가서 디스타 시작하는 걸 보고 제가 저 시스템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굉장히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냥 임기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것도 결국 중계기하고 관련되는 문제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중계기 관계 법령이 정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연맹의 재규정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연맹 현재 집행부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고민하셔가지고 이러한 회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제 답변은 그렇고 뭐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만 발언하시는 분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 자리는 질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연맹, 아마추어 무슨 연맹 타이틀만 지금 잡은 거지, 저는 우리 아마추어 무선인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회원들. 그리고 여기는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자는 얘기지, 연맹을 대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우리한테. 여기 옆에는 위원장님이세요. 저는 위원이고, 그러니까 말씀해 줄 때 현재가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의 일환입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예. 아니 잘못된 걸 먼저 얘기하고 그걸 고치자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질타 자리는 아니다. 아니 질타를 한 게 아니고 일단 잘못된 걸 먼저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떤 말씀이든지 다 하십시오. 나올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또 뭐가 들어줘야지. 잘못됐으니까 뭘 고치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얘기가 시작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가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된 게 잘못된 것 같다. 시스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중계권도 마찬가지. 중계가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주는데 왜 안 주냐 하고 우리한테 따지면 지금 우리가 한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잘못됐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자 다른 데는 주더라 근데 우리는 안 준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 예, 권본부장. 울산의 DS5 CKP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발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외국의 사례도 잘 조사가 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연맹의 역사만큼이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개선하는 쌓이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다음에 모였을 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좀 뭐라 그럴까요, 결론으로 향하게 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나왔던 얘기를 한 3가지 개선 분야를 나누어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을 아예 세 파트로 나누든지 각자 전문 분야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대안을 만들어 오시면 어떻겠나 좀 해서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 연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 회원들이 계속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 확보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마추어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학점 인증 제도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청소년 또 봉사 마일리지 관련해서, 그리고 요즘 노령자 퇴직이 상당히 이제 울산도 많아지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회원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런 회원 확보 방안 첫 번째 분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연맹의 조직과 규정을 개선하는 두 번째 분야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요즘 신입 회원들이 상당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본부에 회원으로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우리 본부의 임원으로 또 집행부로 상당히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경력 규정 때문에 잘 못 들어오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울산본부는 그거를 이제 지난 총회에 어느 정도 해제를 시켰습니다. 우리 연맹 본부에서도 내가 일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볼런티어,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일할 수 있는 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건 하나의 사례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큰 분야로서 무선 기술 활용 방안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디지털 무선이라든지 중계기, 애플링크 토탈적으로 아마추어 우리 무선 연맹에서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좀 이득도 되고 새로운 호기심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정말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뭐 중계기라든지 모든 그 규제를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위법을 좀 고치기 위한 로비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우리 연맹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좀 지원하고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 뭐 세 가지든 뭐 한 가지든 다음에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좀 분야를 좀 나눠서 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국회 의원님 잘 기록하고 계시죠? 물론 녹화가 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전부 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해주시고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TSD DM 주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부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들 안 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플러스로 본부 통폐합이나 본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사로서 좀 느낀 점이 어쨌든 업무가 사무 업무가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연맹에서 이제 어떤 제도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규정은 있는데 규정대로 안 돼 있고 정관도 본부 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변칙적으로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근데 통폐합 문제는 아까도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바깥에서 잠깐 이제 담화를 나눴는데 지역의 어떤 여건상 300일이 안 되더라도 강제 통폐합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원들이 어떤 회의감이나 이질감, 동질감 그런 게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 통폐합에 대한 거는 연맹에서는 손을 안 댔으면 각 본부에서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연맹에서 손대는 거는 가급적이면 손을 안 대는 부분으로 뭐든지 강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도 어느 정도 지역의 여러 여건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강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이 우선인 게 있거든요. 아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우선이지 연맹이 우선이지 않냐. 회원이 주인인 그런 연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부 관리 규정이나 통폐합에 대한 거는 좀 심도 있게 이번에 한번 싹 뜯어 고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지결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그 개정 항목이 연맹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각 본부는 다 틀려요. 똑같은 수도요금인데도 뭐 재경비로 나가는 데가 있고 관리비로 나가는 데가 있고 뭐 그런 그 경상비로 나가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질문 좀 하나.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통폐합을 안 하고 지금 그 분부를 운영을 할 경우에 대안이 있습니까? 네, 대안은 있습니다. 대안까지 말씀 좀 하세요. 대안을 말씀 안 드렸네. 가장 중요한 게 죄송합니다. 할수 있는 대안이 대안을 빠뜨렸습니다. 그 대안은 어떤 식이냐면 아까 그 저희들 그 PPT에서 뭐 보셨다시피 그 간사 없이 또 사무실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단 이제 조건이 있겠죠. 모든 문서나 모든 장비를 연맹에다가 기부하는 차원이에요. 연맹에서는 아마 박물관을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장비 같은 거는 그 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개 운영이나 어떤 행사를 위해서 그 행사가 필요할 때는 도나 시에 상황실에 또 소방서에 가면 전부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랑을 좀 할게요. 청주 같은 경우는 이동운영 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뭐 장비가 훼손이 되거나 그러면 지원을 해서 장비를 바꾸거든요.